인간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배운 국사와 세계사를 떠올려보면 인류의 역사가 사실상 전쟁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졌다.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등장했다. 590년과 603년에 고구려가 아차산성을 공략하다 실패하고 신라가 한강 방어선을 지켜냈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현재도 이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언제나 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2003년 7월 6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기록을 알 수 있는 기원 후만 놓고 봤을 때 지난 3,400년 중 평화로웠던 기간은 268년으로 단 8%에 불과했으며 20세기엔 최소 1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도 지구 일부에서는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을 꼽히는 임마누엘 칸트의 짧은 논문 영국평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의 나이 71인 1795년 발표한 이 논문 자체가 평화적 형태로 작성된 특이한 구성의 논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영국평화를 위한 국가 간의 예비 조항 6개를 나열한 뒤 두 번째는 세 가지의 확정 조항을 제시한 후 마지막은 추가 조항과 보충 설명으로 짧은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있을 전쟁의 씨앗을 비밀리에 누구한 조약이 체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있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비밀 조약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전이 아닌 단순히 전쟁은 미래를 유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국평화론의 집필 동기가 된 1795년 4월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바제 평화 조약은 비밀 조약이 존재했었고 조약 체결 10년 후 양국은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로 다른 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원나라를 가졌기에 몽고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군을 선출한 것이나 미국의 독립전쟁 때 영국군이 독일 용병을 사용한 것과 같은 경우를 들을 수 있다. 한편에 이러한 경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상명군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없다면 전쟁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만기 국가인 코스타리카는 영국 기무사 중립선언을 하여 현재 군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홍콩을 지배할 때 국제 발행을 위한 평화 한일 정책으로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현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엔 헌장 제2조 7항 국내산 불가세의 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그 국가의 동의를 받는 것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조항은 전쟁 중이라도 나중에 있을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기에 빠진 암투자의 고용 조약하기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나중에 평화가 도래했을 때도 서로 신뢰를 하지 않아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다음 세 가지 확정 조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정 조약 1항은 모든 국가의 시민소 정치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독재국가거나 왕정이라면 한 사람의 기분이나 판단에 따라 전쟁을 선포하거나 취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화정이 수립된 민주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전쟁의 업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시민들은 직접 전쟁으로 인한 비용, 수고로운 고통 등을 감내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최악의 선택지인 전쟁만큼은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항은 국제법이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강력한 국가가 약속을 해 조약 체결을 강제하면 안 되고 모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3항은 세계신문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이동 중에 거쳐갈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은 배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우호를 고려하며 여행자에게도 체류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 조항과 몇 가지 처분들이 있지만 칸트가 보장한 영국평화론의 큰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이 논문을 집필한 71살의 칸트는 이미 20년 전 소실당 비판 신천지전과 한나절 비판으로 대표되는 주요 저서들을 완성하였고 그 수직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난 강단에 떠난 후 꽤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논문이 칸트의 모든 철학적 역량과 통찰이 담긴 평화를 희망하는 소중한 논문인 것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직후 동시대 철학자 스미스는 칸트의 깊이 중요한 저서를 전했고 프랑스, 영국, 덴마크에서 번역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무턱대역인 국제연맹의 성립까지 철학적 이론적 기초가 되어 국제연맹이 탄생함으로써 그의 구상은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0년 이라크 전쟁, 2008년 남부시리아 전쟁 등 전쟁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이론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례들이 칸트가 제시한 6가지 연구와 3가지 추가 조항을 충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칸트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영국평화를 말기에 영국평화는 절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평화를 위한 칸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